그 대선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대선을 되돌아보니까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 건 없었어요? 많이 배웠고 또 저의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데도 많은 부분 부족했다는 걸 많이 깨닫고, 예, 그걸 많이 느낍니다. 대선이 지나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아, 이거는 내가 배웠다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혼날 때 잘 혼나야 되더라고요. 혼날 때 잘 혼나야 된다. 예, 나의 주장이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때 어떻게 서로 이해를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게 다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아, 내가 왜 그렇게 문재인한테 덤볐을까 이런 건 없어요? 이거 넘어지지 않을 벽에다가 괜히 힘 빼고 밀었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오늘 마지막 회라서 인사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꼬셨어. 인사만 하고 가라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그 다음의 목표는 차기 대권 후보입니까? 대한민국 17개 시도로 치면은 제가 어느 한 반의 담임선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부임지가 어딘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 담임을 좀 맡고 있고, 이 담임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생각, 이것 외에는 사실상 지금 다른 생각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딜 스테이션의 김반장입니다. 예, 오늘 오프닝으로는 파파이스 마지막 방송에 안희정 지사가 출연을 했는데, 그 출연분 중에서, 예,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들을 조금 편집해가지고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게 저작권에 걸리려나 모르겠네. 예. 한겨레 파파이스 마지막 방송 김어준 총수가 여러 인물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토크를 하는데 그 중에 안희정 지사가 있었고 안희정 지사가 도착하자마자 김어준 총수가 물어보죠. 지난 대선 때 뭐 잘못한 거 없었냐고. 예.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제대로 즉답을 안 하고 또 항상 그러듯이 소위 우리 안철수식 화법으로 굉장히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김어준 총수가 재차 질문을 던집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정신 돌아오고 나서 뭐 어떻게 반성을 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죠. 정신 돌아오고 나서라는 표현을 총수가 쓴 거는 한마디로 너는 그때 대선 경선할 때 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디스였던 거죠. 예. 거기에도 근데 안희정 지사가 즉답을 안 하고 또 안철수식 화법으로 일관을 하니까 김어준 총수가 재차 콕 집어서 내가 왜 그렇게 문재인한테 덤볐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나름 우리 선의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시죠. 안희정 지사가. 김총수의 선의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김어준 총수가 파파이스 마지막 방송하면서 그만두기 전에 안희정 지사한테 일종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지난 대선 경선 때 했던 개뻘짓들, 개삽소리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반성을 하고 성찰을 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한 의도가 첫 번째는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제대로 성찰이 되어 있고 복귀가 되어 있고 반성 그리고 회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의 방송에서 드러내게 만들어서 지난 대선 경선 때 오지게 까먹었던 점수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요거랑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정치 신세계에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만두고 난 직후인가? 그때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 박원순 서울시장 초대하면서 뭐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예. 그 초대를 할 때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이제 같이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아니면은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제가 나가기 전에 그 에피소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왜 고민을 했느냐. 예. 이게 뭐 어떤 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세탁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취지로 비춰질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물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박원순 후보를 초청한 게 뭐 박원순 후보만 초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치 신세계에서 당시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선을 치렀던 또는 이제 경선을 치르려고 폼 잡다가 이제 직전에 이제 지지치고 물러간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 경쟁 후보들한테 다 오퍼를 넣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희정 지사 측에도 정치 신세계에 한번 출연해라.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고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다만 출연을 하겠으나 현재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관계로 뭐 어떤 일정이 소화가 된 후 언제쯤 출연을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나름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전이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출연은 안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실제로 출연을 했고요. 예. 나름 그쪽에서는 그 뭐 나름 신경을 써가지고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그 오퍼를 넣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이제 정치신세계와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거죠. 안희정 지사 쪽, 나름대로, 예, 그 충분히 그쪽에 전달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퍼를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직접 넣은 건 아니라서, 그냥 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제 기억이니까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때 느꼈던 게, 아직도 삐져 있구나. 뒤끝 쩔구만, 진짜.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죠. 야,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속이 권갑장보다 더 밴댕이 소갈딱지인 거야. 에? 권갑장에서는 솔직히 뭐 빡치였으면 우리가 훨씬 더 빡쳤지. 에? 우리는 안희정 경선 같이 결선 투표 같이 올라가면 재밌겠다 소리 한 죄로 거의 방송 접을 뻔하고 초토화되고 재생수 순위 반토막 나고 그 정도로 우리는 안희정 지사한테 선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뒤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개뻘 소리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가 돌아선 거지. 근데 우리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친노 시민들이 다 돌아섰죠. 대부분의 대가리 나쁜 일부를 제외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사태가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권갑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일단 궁금했어. 이거는 아직까지도 그 미스테리 나름의 뭐 미스테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안희정 지사가 저러는 게 어떤 마키아벨리즘의 발로인가 아니면은 정말 저게 진심인가 또는 저게 머리가 나빠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저러는 건지 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윤가피님이랑 저랑 계속 논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게
저게 일부러 그러는 걸까? 본심은 저게 아닌데 일부러 저러는 걸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본심이 저게 맞을까? 또는 저게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저 지랄을 하는 걸까? 대가리가 너무 좋아서 저 지랄을 하는 걸까? 어찌됐든 뭐 대연정 발언이니 뭐 선의 발언이니 하면서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이 중도층 쪽에서 지지율을 좀 끌어와가지고 지지율이 오르긴 했거든요. 안희정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궁금했어. 안희정 지사뿐만이 아니에요. 안희정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박원순한테도 궁금했어요. 한번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 너 왜 그러냐고 그때. 예, 그 김어준 총수가 안희정 지사한테 물어본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너 그때 무슨 심정으로 왜 그런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니? 이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쪽은 바로 응답을 해서 정치신세계에 출연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기로는 뭐 저는 그 인터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박원순 시장은 정치신세계 방송 나와서 나름 상당히 쿨하고 깔끔하게 자신의 본인의 대선 시절, 대선 경선 때에 그 정신 나가가지고 했던 짓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식의 애티튜드를 보여줬어요. 이재명 시장 쪽은 뭐 그 뒤에 뭐 어떻게 흐지부지가 됐는지 뭐 그 뒤 일은 제가 정치신세계를 나온 이후의 일이라서 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정을.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고 실제로 뭐 이렇게 스케줄을 잡는 단계까지 갔다가 이게 성사가 안 된 것이고 근데 이 안희정 쪽은 그냥 씹은 거야. 씹은 거. 뭐 출연을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씹한 거죠. 일씹. 듣고 씹인 거죠. 이거는 씨발 기본적으로 매너가 아니지 씨발. 뭐 어쨌든 요거는 제가 기억하는 후일담 내용이고 뭐 제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제 기억이 다르면은 뭐 권순욱 논설위원님이나 윤가피님이 뭐 정정을 해주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뭐 제 방송 별로 안 올라와서 올라올 때마다 다 듣고 있는 거 제가 아니까 지금 요 방송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마 한 6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정치신세계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6월 달쯤, 6월 한 말쯤이었던가 7월 초쯤이었던가 그때쯤 이제 새 후보한테 다 오퍼를 넣었던 거죠. 근데 안희정 쪽이 유일하게 씹었고 근데 뭐 내가 뭐 그 안희정 쪽이 씹었다고 기분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그 안희정의 그 본질을 또 한 번 본 거지. 아 존나 뒷글 쩌는구나. 그게 뭐 안희정 본인의 그게 아닐지라도 안희정 본인은 이 사실을 뭐 알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찌됐든 그쪽 라인에서 이게 커팅이 된 거 아니야. 그쪽에 어떤 애티튜드 꽁 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4개월이 지난 후 파파이스에 권갑정의 정치신세계보다 훨씬 네임드고 권위 있고 안희정 지사랑도 개인적으로 친한 김어준 총수가 불러가지고 부르자마자 지난 대선에 대해서 뭐 할 말 없냐 이거는 뭐 대놓고 너 여기 와가지고 반성 한번 하고 오지게 한번 하고 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하잖아.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보면 거기 북산의 농구팀 감독인 안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뭐 성도 아시네. 그 안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북산 고교에 취임을 했을 때는 되게 인자하고 덕장으로 그렇게 코칭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엄청난 스파르타식 훈련을 강요를 하고 선수들 잡아 조지고 조직력 강조하고 완전히 토 나올 때까지 훈련시키는 그런 호랑이 감독으로 유명했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호랑이 감독 시절에 조재중이라는 그 유망주가 있었는데 조재중이라는 유망주가 그 안 선생 밑에서 토 나올 정도로 훈련하다가 내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 농구를 해봤자 나한테 발전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튄 거죠. 미국의 뭐 대학으로 간 거죠. 농구 대학으로 갔는데 거기로 가서 이제 뭐 그냥 쩔이 된 거지. 예. 근데 이제 그 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조재중이라는 그 유망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깊어서 그 조재중이라는 유망주가 미국 대학에 가서 훈련하고 경기하는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로 구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안 선생이 했던 대사가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뭐 이런 대사를 치는데 제가 요 파파이스 안희정 출연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정확하게 그 생각이었죠. 아,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결국 김어준 총수가 그렇게 이제 판을 깔아줬는데 이제 자기가 그 판을 고의 꾸깃꾸깃 접어가지고 내팽겨친 거 아니에요? 예. 막 승질내면서, 예. 오늘 뭐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인사나 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뭐 실질적인 메시지는 그거인 거죠. 내가 치킨도 닭초 튀겨가지고 왔는데 너 왜 자꾸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니? 이런 시그널을 보였었고, 그래서 뭐 저는 나름 지금 이 순간 그 파파이스를 보기 전까지는 그나마 1g의 어떤 그 기대는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대선 경선 치르고 나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았을까? 1g 정도. 뭐 이제 앞으로는 뭐 기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1g마저도 사라졌고,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 파파이스 출연본에 그대로 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뒷부분에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편집한 부분이에요. 충남지사 3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도전하기 위해 뭐 충남지사를 그만하고 재보궐선거를 나간다던가 뭐 당대표에 나간다던가 뭐 하여튼 대권 행보를 걸을 것이냐 이런 질문에 이제 즉답을 피하면서 하는 비유가 대한민국에 17개, 17개의 시도가 있는데 자기는 그 17개 중에 한 반의 담임 선생이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부임이 될지는 모른다라는 비유를 썼는데 와, 저는 이 발언 보고서 이 발언 하나에 안희정의 에센스, 본질, 정수가 녹아들어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권자들을 학생으로 비유를 하고 자기를 그 유권자들을 가르치는 담임 선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정치인이라는 새끼가? 제가 엔간하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좌희정 우광재라고 불리웠던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10여 년 동안 모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깜빵도 뭐 한 1년인가 갔다 왔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어쨌든 같이 일을 했고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 존칭을 쓰려고 노력은 했으나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안희정 지사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리스펙트나 존중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 발언을 보고 나서는 그래요. 아니 씨발 지가 시민이랑 국민들을 지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학생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왜 그자를 존중을 해줘야 되죠? 씨발?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보다 내가 정치를 더 잘 알아. 나뿐만이 아니라 문구로 소리들 못 따라와요. 안희정 지사는 저랑 그 공갑장이랑 친한 뭐 한 분 계시는데 아이디가 산제비라고 한자로 써가지고 검색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페북에다가 쓴 글이 있어요. 어저께인가 제가 봤는데 아마 그 양반이 내가 기억하기로 안희정이랑 동갑인가? 동갑은 아니구나. 같은 대학교인가? 고려대에 나왔나? 하여튼 그럴 거야. 그래서 뭐 나름
뭐, 안희정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양반도 이제 파파이스를 본 거지. 파파이스를 보고 나서 자기 페북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안희정은 우리 진도 못 따라오겠네. 딱 이렇게 쓰셨더라고.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블라블라 쓰셨는데, 한번 찾아볼까? 잠깐만요. 네, 여기서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파파이스를 청취했다. 안희정은 우리들을 못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 즉 나가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래는 어떤 아줌마 사이트의 의견인데 뭐 여초 커뮤니티 중에 한 군데인가 보네요. 진심으로 안희정을 아끼고 지지하는 어느 아줌의 안타까운 글을 3번 반복해서 읽어봤다. 그러고 요 밑에 이제 본인이 퍼온 글이 있는데, 왜 자기 틀을 못 깰까요? 말투부터 좀 친화적으로 고치고, 안철수랑 뭐가 다르냐는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두리뭉실. 예, 제가 요 부분 편집해가지고 넣지는 않았는데, 파파이스에 요 부분도 나오죠? 안철수의 새정치와 안희정의 새정치는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첫 번째는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안희정이랑 안철수가 다르고, 두 번째는 안희정과 안철수가 살아온 길이 다르다고 그러고, 세 번째 때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예. 뭐 명쾌한 답은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예. 그 뒤에 요 아줌머니의, 예, 글이 계속 이어지는데, 참여정부 시절의 깊은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려다 보니 대인배의 틀에 갇혀버렸나 싶기도 하고, 원래 좋아하던 정치인이라 미련이 남아서인지 자꾸 희망을 가져보게 되긴 하는데, 어제도 그냥 슬퍼지기만 하고, 마음 같아선 김어준이 데리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트레이닝 좀 혹독하게 시켜서 현실 정치인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예, 요 다음은 이제 요 산재빈님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민주당 내 경선 이후 벌써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다. 허나 그는 학습, 회귀하지 않았다. 이 양반 쓸데없이 한자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이게 회귀가 뭔 소리야. 복귀도 아니고 하여튼 고상한 단어네요. 내가 내린 최종 결론은 그는 그저 머리가 나쁘다. 예, 이 평가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작년부터 보인 경향인데 안희정 지지자들 역시 그의 아둔을 따라가고 있다. 아둔 써놓고 또 한자 써놨네. 이재명의 인격, 넓게 보면 성격, 성품의 결함이 그의 정치 활동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듯 그의 지지자들 역시 동조화 경향이 역력하다. 어려워. 네, 비록 개인적으로 여러 결함이 있지만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두 분 본을 받으면서 동조화, 싱크로가 되어 내 개인적 결함이 많이 보완되었다고 자부한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니, 노무현을 10여 년 동안 보좌를 하면서 같이 거의 살다시피 하고 정치적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배운 게 이거밖에 안 돼? 솔직히 내가 안희정처럼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10여 년 동안 모시고 쫓아다니고 그랬으면은, 왜 그런 격언 있잖아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깨시민질 21년 하면서 DJ 지지자하고 노무현 지지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시민 지지자 하다가 지금은 또 문재인 지지자 하고 있죠. 이거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그분들의 어떤 위대한 그런 성품을 조금이나마 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비겁하게 살지 않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이야, 노무현이라는 진짜 그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인물을 10여 년 동안 모시면서 이렇게 여전히 머리가 나쁘기도 쉽지 않다. 네. 아니 고대까지 갔을 정도면은 IQ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럴까? 그랬더니, 이 안희정이라는 사람의 문제점은 그거인 것 같아. 머리가 나쁘기도 나쁘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야.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한, 본인을 담임 선생으로 비유를 하고 그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을 학생에 비유하는 이런 오만한 작태. 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나는 꿈에라도 내가 무슨 이거 방송한다고 해서 저는 방송을 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청취자분들이죠.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그 정치인 안희정, 걔는 어찌됐든 안희정은 선거해가지고 그 유권자들 표로 선출돼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이거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선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은 청취자분들을 듣는 거고 그러면은 정치인과 시민들의 관계보단 청취자와 팟캐스터의 관계가 훨씬 더 어떤 뭐 담임 선생과 학생의 관계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거든요. 내가 선생이고 청취자가 학생이다? 족간 소리 하고 앉았네, 씨발. 그게 말이 돼? 어? 저뿐만이 아니라 권갑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안희정 결선 투표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 발언 했다가 아주 오지게 그냥 작살이 났잖아요, 청취자들한테. 물론 그 작살이 날 때는 기분이 나쁘지. 근데 그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전혀 아니거든. 뭐 청취자들, 뭐 얘네들은 우리가 방송하는 거 듣는 그 어떤 피상적 존재에, 수동적 존재에 불과한데 과연 감히 니네들이 뭐 우리한테 토를 달아?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저희는 청취자들한테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방송을 직접 청취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청취를 하지 않더라도 그 광범위한 문재인 지지자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한테 배워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내용을 방송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야, 근데 정치인이 어떻게 선거에서 뽑힌 정치인이 자기를 담임 선생으로 비유를 하고 시민을 갖다가 학생으로 비유를 해? 이건 미친 거지. 개또라이인 거지.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이거는 거의 자기를 진짜 무슨 위대한 영도자로 생각을 하고 무슨 철인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고 뭐 지가 플라톤이야. 그 정도쯤 되지 않으면은 이런 비유와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 말실수가 아니에요. 안희정처럼 말을 갖다가 가려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철수처럼 말한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런 발언이 실수로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안희정의 철학을 반영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여전히 머리가 나쁘구나라고 느낀 게 이 사람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을 돕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함께 했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그 어떤 사람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스승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고 한때는 남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던 뭐 예를 들어 뭐 지둘려 국회의장 있잖아요. 김원기 국회의장. 그 노무현 대통령보다 거의 한 20살 정도 많거든요. 거의 삼촌뻘이거든요. 삼촌뻘. 그런 사람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존칭을 꼬박꼬박 써요. 근데 이 안희정은 어디 나올 때마다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말이죠. 나는 그거 보면서 참 재수가 없더라. 그래, 당신이랑 노무현이 친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친했겠지. 뭐 맞담배도 피고 그랬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회상을 할 때, 당신이 뇌내 상상을 할 때, 속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영혼의 대화를 나눌 때, 뭐 그 양반이 저 양반이 할 수 있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은 당신만의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존칭을 붙여야지, 이 사람아.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존칭을 안 붙이니까 나도 당신한테 존칭을 안 붙여. 응? 그리고 안희정이랑 나랑은 뭐 별 관계도 없어. 뭐 내가 뭐 안희정한테 뭐 밥 한 끼라도 얻어먹었나. 건방져요, 건방져. 건방져서 머리가 나쁘고 안 느는 거야. 예. 누가 지적해도 안 듣지. 예.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오만하게 보는 사람이, 예? 뭐, 문재인 지지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게 뭐 귀에나 가당키나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나 쓰고, 씨발. 그게 노무현한테 정치를 배웠다는 사람의 자세야? 예? 아유, 진짜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셨으면, 씨발,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제가 엔간하면, 안희정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대선 끝나고 안 깔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괘씸하잖아, 씨앙. 어? 파파이스 안 나왔으면 내가 안 깠지. 아니면 파파이스 나왔더라도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 보였으면 내가 안 까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안희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말의 기대나 뭐 그런 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정치적 인물인 걸로 저는 그렇게 견적을 냈고요. 뭐 안희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뜬금없이 그 불길이 불똥이 정치 신세계에서 하는 정치 신세대 쪽에 튀게 되는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권순욱이랑 윤가피, 저랑 같이 권갑장을 같이 했던 권순욱이랑 윤가피라는 사람은 나름 성역입니다. 까방권이 있어요, 저한테. 예. 그게 그 까방권의 유통기한이나 뭐 그 한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뭐 권순욱 님이나 윤가피 님을 공개적으로 디스할 일은 상당히 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을 거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는 해당된다는 거지. 저는 권순욱이랑 윤가피에 대해서는 로열티가 있고 그 리스펙트가 있고 나름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상호 양해각서, 뭐 MOU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도 저를 진짜 앵간한 개뻘짓하지 않는 이상 공개적으로 까지 않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위를 넘으면 아마 씨발 볼만할 거야. 서로 졸라게 까고 그럴 거예요. 예, 성격들이 마냥 삽질한다고 가냥 내두는 성질들이 아니라서 뭐 어찌됐든 정치 신세대에 오재호라는 청년이 나오죠. 젊은 사람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나이가 한국 나이로 41살이고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이제 만으로도 서양 나이로도 40살이 돼서 이제 개 꼰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제 자신이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왔고요. 예. 저도 뭐 까보면 흑역사가 다 있죠. 뭐 언제 뭐 특별편으로 뭐 김반장의 흑역사 뭐 이런 거 방송할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신이 아니고 인간이고 또 계속 배우고 잘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니만큼 제가 뭐 20살 때 또는 뭐 11살 때부터 정자라리를 해가지고 모든 정치적 문제에 빠삭하게 알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21년간의 깨심인지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저는 자기 성찰을 굉장히 빡세게 합니다. 복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어떤 예측을 하잖아요. 선거가 됐든 뭐 아니면은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를 했든, 그러면은 나중에 뭐 그게 이제 예측이 틀렸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한때 지지했던 후보가 삽질을 했다던가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자아 성찰을 하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아, 내가 누구누구를 언제는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럼 내가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해봤을까라고 꼼꼼히 복기를 해봅니다. 마치 바둑기사가 바둑판 진 다음에 복기를 해보듯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안희정을 지지를 해서 안희정 캠프에서 자봉을 했던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오재호라는 그 정치신세대 패널이 얼마만큼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지금 개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신세계에 딸린 정치신세대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패널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신세대 패널들이 본인들의 노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치신세계, 나를 포함해서 권갑장이 그렇게 정치신세계라는 플랫폼을 키워놓고 거기에 어떤 청년들을 배려하고 키우는 이유로 자리를 내준 거지. 예? 그 사람들이 뭐 거기 그 방송에서 정치신세계라는 플랫폼 없이 자기들끼리 시작을 했으면 뭐 하트가 100이라도 나오겠어? 복귀를 해보라는 거예요, 오재호 씨. 이 방송 아마 안 들을 거지만은 혹시 뭐 듣는 사람 있으면은 정치신세대 멤버 중에 듣는 사람 있으면 전해줘. 안희정을 지지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은 어떤 생각인가? 만약 후회를 한다면 그때 어떤 생각으로 내가 지지를 했는데 그게 왜 잘못된 생각이었는가? 그거 반성하고 성찰하고 복귀해 보시라고요. 그거 못하면 정치신세대 나올 자격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재호 씨나 거기 뭐 정치신세대 뭐 패널 4명 있는데 뭐 제가 패널 4명 다 알지는 못합니다. 훨씬 정잘하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이 문구로 소리 활동하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 많거든요. 그거 복귀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뭐 안희정 지지나하고 그럴 거면은 거기에서 빠져야지. 솔직히 내가 정치신세계 계속 있었고 내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신세대가 뭐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는 사상검증부터 졸라게 빡시게 했을 거야. 그거 통과 못 시키면은 정치신세대 출연 안 시켜, 나는. 권수영님이랑 윤가피님은 저보다 나이가 뭐 윤가피님은 한 5살인가 많고 권수영님은 10살 은 아니고 9살이구나. 뭐 하여튼 그 정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보다는 관대할 겁니다. 왜냐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관대해지더라고, 젊은 애들한테. 왜냐면 그렇게 관대해져야 내가 꼰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근데 나는 꼰대야, 씨발. 나는 그냥 꼰대 할래, 샹. 저는 그 롤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롤모델 중에 하나가 그 그랜 토리노에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꼰대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존나 꼰대야, 씨발. 꼰대인데 그게 대가리 나쁜 꼰대가 아니라 어린 놈의 새끼들이 개지랄 떨고 병신짓 하면 뭐 구타를 하든 뭐 그래야지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지. 물론 그 반대 급부로 빠릿빠릿하고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도와줄 거고요. 이게 저기 정치신세대의 오재호 씨 개인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오재호 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안희정을 지지한 수많은 과거 노무현 지지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오재호 씨가 까이는 거야. 만약에 오재호 씨가 정치신세대나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공개적인 그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과오를 반성을 했다면 네, 뭐, 잘 하셨습니다. 예. 뭐, 그랬다면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 신세대겠죠, 말 그대로. 예. 뭐, 어쨌든 뭐,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안희정 처림 되기 싫으면은, 오만함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선택이나 성찰의 그 결과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안희정 얘기 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뭐 거의 40분이 다 되는데 몇 가지 요 SNS 제가 보다가 인상 깊게 본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다 짚어보진 못하겠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낙태 금지법 폐지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했던데, 씨바 진짜 내가 그거 보고 한심해가지고 진짜. 이정미 국회의원이지. 이정미 국회의원이잖아요. 이거는 씨발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할 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지시 이런 거 있잖아요. 각 부처의 입법 행위 말고 필요 없이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행정명령, 행정지시 이런 거를 국회의원한테 네가 내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개념 없는 씨발.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느냐? 왜 원내 정당의 당대표라는 인간이 작자가,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인 입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작자가 청와대에 낙태금지법을 폐지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이런 개 코미디 같은 사태가 왜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대가리가 나빠서, 정알못이라서. 씨발 삼권분립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거든? 씨발 학교 안 다녔냐 씨발? 왜 삼권분립도 몰라 병신이? 그 대통령이 무슨 왕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왕도 지 맘대로 못했어.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 왕권이랑 신권이 끊임없이 계속 갈등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나름의 독재 정치가 아니었다고, 조선 왕조마저도. 근데 그걸 모르지 씨발, 역사를 모르니까. 근데 당시의 왕보다도 권한이 약한 지금의 대통령과 청와대한테 지네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떠넘기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씨발려나. 첫 번째는 대가리가 나빠서 이런 병신 같은 코미디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뼛속까지 찌든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이 정의당이나 민주노총 이런 개새끼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없어. 이 주인의식이 없는 것들이야, 씨발놈들은. 주인의식이 없고 무조건 뗐으면 되는 줄 알아. 아주 씨발 버릇이 더럽게 들은 애새끼 같은 거지. 지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시ang 뒹굴러가지고 뒹구르면서 떼쓰고 사보타주하고. 사실 저나 뭐 윤가피님이나 권순욱님이 새누리당 새끼들보다 이런 정의당이나 뭐 안희정이나 이런 애들한테 더 빡치는 이유는, 새누리당 쪽 애들은 그래도 얘네들이 이해는 돼. 뭐가 이해가 되느냐? 쟤네들은 그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게 동기가 있어요. 그냥 짐승인 거지, 짐승.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긴 하지만, 걔네들은 할 말이 있어. 씨발, 내 밥그릇 뺏기는데, 왜 니네들이 내 밥그릇 건드리니? 근데, 얘네들 정의당 이런 새끼들 짜증나는 거는, 무슨 지네들이 정의로운, 이름도 정의당으로 달아놨지, 개새끼들. 무슨 민정당이야? 전두환이야? 꼭 정의가 좆도 없는 것들이 정의 찾고 이지랄들이야. 씨발놈들. 지네들이 오만하게 세상 모든 정의는 다 독점하는 것처럼 재수없게 건방 떨면서 씨발 정치는 제대로 좆도 모르는 것들이 있던 식으로 떼나 쓰고 앉았고. 하여튼 한심합니다. 안희정이랑 정의당한테 기대가지고 뭐 표 주고 그 똑같은 것들이라는 거 인증하는 거야. 뭐 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예. 살펴가세요. 예. 그러고 저는 소금을 뿌릴 거고, 댓글 게시판에. 어쨌든, 오늘은 특별히 쓸데가 없지는 않지.
오프닝 안 하고 바로 방송 시작부터 극딜 들어갔습니다. 안희정이랑 이정미 둘 들어갔는데, 그래도 뭐 이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좀 분위기가 침울해가지고 청취자분들 사연을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저기 청취자분들 후기, 사연은 아니고 후기 게시판을 제가 한번 볼게요. 뭐 항상 보고 있습니다만. 봅시다. 이거 뭐야. 뭐야. 펄잼님? 김반장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TV에 김반장님 나오셔서 글 남겨봅니다. 정책 홈쇼핑이라는 이게 뭐 KTV 프로그램이네요. 거기에 뭐 김반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 위층에 아이들이 사나봐요. 빨리 층간소음 흡입제 상용화돼서 저녁 10시에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김반장이라는 아이디가 좀 흔해요. 일단 김씨라는 성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성씨인데다가 반장이라는 요 닉네임도 좀 흔해가지고, 예, 요건 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 집은 2층 집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없고, 예, 인간 아이들은 사람 아이들은 없고 고양이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1층에 살고 저는 2층에 거주하고 있죠. 예. 뭐 이 방송은 1층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밌네. 예. 봅시다. 굿뉴스님, 실컷 깝치게 둡시다. 문꿀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내년, 3년 후, 4년 후 줄줄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테니까. 예, 맞습니다. 뭐 다음 대선 경선 안 나올 거 아니잖아. 뭐 안희정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두고 보자고요. 뭐 오늘 제가 이거 방송한 거는 그냥 뭐 세 발의 피야. 진짜 내가 빡쳐가지고 그 선거 때 개 진상 부리면은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예. 이거 제가 혹시 제 깨시민 히스토리 얘기할 일 있으면 얘기할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유시민 작가도 정말 열렬히 지지해가지고 거기 팬클럽 사무처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국참당 만들어가지고 개뻘짓 하니까 그 김해을 재보궐선거 때 아주 제가 화려하게 그때 활약해가지고 김해을에 유시민을 묻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묻어버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유시민도 묻었는데 안희정을 못 묻을 것 같아, 시장. 보자. 로건 0418님. 이분, 제가 모시고 사는 고양이랑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네. 예, 친구분이 안경점을 용인에서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왕 신해철님이 와가지고, 10만원짜리, 10만원으로 3개 안경 싼 거 사가지고, TV에서 잘 쓰고 다니신 거, 후기를 남기셨네요. 봅시다. 원희2000님, 김주영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사망 소식에 충격받았는데 방송에서 다뤄주시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희정이 그 정도였구나 싶네요. 안희정 도지사 말은 현실적이 아닌 관념적인 것만 말하는 것 같아서 늘 답답했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게 안희정 도지사 말이 왜 현실적이지 않고 관념적인 것이냐, 이게 정말 똑똑하고 정말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은 관념적인 것을 현실적인 언어로 재창조해서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던가 예수가 성경에 보면 나오겠지만 모든 걸 비유를 들어서 아주 찰떡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던가 뭐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아주 알기 쉬운 비유로 쏙쏙 얘기를 하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렇게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인데 사용하는 단어나 비유나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진짜 그냥 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분들과도 전혀 위화감 없이 격조 높은 소통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나쁘고 이게 아는 게 별로 없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알기 쉽게 잘 풀이를 해서 전달을 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게 이제 안희정의 문제인 거죠.
나미야 자파정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님이랄 잡것들님이라고 메모리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김주혁 배우의 부고와 온사마님의 KTV 하차, 울적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듯 많은 위로받고 갑니다. 김 반장님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에피. 권갑장이 사랑받았고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역시 일반 시민, 특히 문꿀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분들을 오래오래 지켜드리는 것이 인의를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창한 듯 하나 애누리 없는 사실을 곱씹으며 난 내 자리에서 무얼 해야 하나 골똘해지는 날. 이번 주는 최애하는 가장 사랑하는 원년 멤버의 에피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버틸 듯 합니다.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 주에 권갑장 3인 체제의 방송 녹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이니스 젤리님. 새벽 4시에 쓰셨네. 야행성이신가봐요. 안희정은 나이는 젊지만 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완전히 꼰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안희정이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었다면 절대로 대선 후보까지 못 갑니다. 한마디로 거품이죠. 제가 지금 제천에 살잖아요. 충북 제천에 살잖아요. 제가 이 지방에 살아봐서 아는데 솔직히 지방에서 정치하기 훨씬 되게 쉽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언제 한번 썰을 풀어볼 예정인데 충북이나 충남이나 뭐 거기가 거기야. 얼마 전에 충남 부여에서 그 동네 산에 그거 산도 뭐 공공지도 아니고 본인들 땅인 거죠. 본인들 소유의 땅인데 걷다가 부모님 묻으려고 들고 가면 그 앞에서 마을 이장이랑 그 양아치 마을 주민 새끼들이 가로막고 뭐 500만 원 안 내면은 산에 못 묻게 한다며요.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낙후가 된 게 지방이고 시골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전남 신안 뭐 흑산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거기 염전 노예들이 있는데 염전 노예들이 탈출하면은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넘긴다며요. 그 시골이랑 지방이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서 도지사 뭐 재선 해가지고 뭐 좀 지지 받는다고 씨발 어깨에 힘주고 있어. 시장 가짜는 게. 성남시장 이재명이 유능한 거지. 그 점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성남은 대도시고 인구도 훨씬 많고. 만약에 이재명 박원순이랑 경쟁한다면 100% KO 당합니다. 문 대통령은 워낙 인품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배려해가면서 상대해 주시지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님이 진짜 그냥 때리면 그냥 때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소 눈망울 꿈벅 하시고 뭐 그 정도로만 대응을 하지. 만약에 상대가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이던 시절에 문재인 후보가 1위 후보니까 다 공격을 문재인 후보한테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졸라 쉬웠던 거죠. 그게 쉬웠다는 게 그냥 이분이 너무 젠틀하셔서 저 후배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냥 뭐 그렇게 세게 반론을 안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신 처발랐지 씨발. 예.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안희정 후보의 그 아픈 지점을 하나하나씩 찝어가지고 날카롭게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정신 못 차리더만요.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박원순 이 두 명은 동물로 치면 여우과라서 안희정 엄청 털이 컵니다. 개 탈탈탈. 박원순은 대선 후에 친문재인적인 행동과 언론 플레이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고 예 맞죠. 그래서 정치신세계에도 출연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역시 송가혁과 은근 거리를 두고 강성적인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희정은 한심합니다. 게다가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표창원 박주민도 4년 후에 대선 후보급으로 성장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안희정은 안희정입니다. 요거 이제 안희정은 안희정 이거죠. 저희가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시절에
에피소드 제목으로 한번 썼던 적이 있었죠. 예, 아마 시즌2 컴백하고 나서 컴백 에피소드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안희정? 이건 안희정. 표창원 박주민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장래가 촉망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창원 의원은 좀 정알못 성향이 있어서, 예, 좀 정치를 좀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포텐셜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말이야, 표창원 의원이. 근데 이제 이 초반에 이 정치 쪽이나 요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할 때 그 친구들을 잘못 사귀고 물이 잘못 들어가지고 약간 그 정의당 쪽 이런 스멜이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그 표창원이라는 정치인의 장점이 그쪽이 아닌데 보수 쪽으로 더 가야 되거든요, 표창원 의원은. 어찌됐든 로건 0418님, 이 글에, 요 댓글에 이제 대댓글로 다신 겁니다. 파파이스 막방의 마지막 방송에 김총수가 안희정을 부른 이유를 알겠더군요. 대선 이후 성장 1도 안 된 안희정은 이제 더는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여실히 보여준 거죠. 민주당에 더 큰 인물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 인물들 많고, 뭐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제야 있지만은, 유시민이 안희정보다 100배 낫지, 그래도. 그러고 뭐 또 좋은 댓글들이 많으신데, 오토바이 138님, 반장님은 에피만 내놓으면 순위는 금방 올라가요. 에피 다 듣고 박수 칠 뻔. 크크크. 아이디를 방송으로 불러주니까 완전 황홀한데요. 이런 맛에 댓글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138님, 오토바이 138님, 오토바이 138님 3번 불러드렸습니다. 3배로 황홀을 하십시오. 예. 오토바이 138님은 제가 오토바이로, 예, 저장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 남이섬 가서 단풍놀이 하던 사진을 올렸는데, 예. 소근소근 77님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김반장님, 오지랖 용서해 주셔요. 남이섬은 친일파 후손이 대를 이어 소유하고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방문 수익이 거의 그 후손에게 들어간다는 김반장님이 방문하신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해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방문한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이 댓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실을 다 낱낱이 알고 갔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나름의 이제 그 깨시민질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 불매 운동에 참여할 때는 내가 무슨 진짜 뭐 마치 지사처럼 모든 종류의 불매 운동에 참여는 못할 것 같다. 왜냐, 나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대체제가 있는 재화의 경우는 내가 불매 운동을 빡세게 하겠지만, 대체제가 없거나 나한테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거나 아니면 그 대체제가 있더라도 그 퀄리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그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살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상품을 그냥 산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원칙에 대해서 뭐 누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어요. 그 욕하면 진짜 그거는 오지랖인 거고, 이거는 내 삶의 원칙인데 뭐 어쩌라고.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이제 대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남이섬에 여러 가지 추억이 있거든요.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거기가 뭐 전망이 좋고 뭐 이쁜 곳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이섬을 앞으로도 가고 싶으면 계속 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남이섬에 추억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남이섬이 아닌 다른 좋은 곳을 한번 찾아보시고, 뭐 남이섬만큼 좋거나 아니면은 남이섬만큼은 아니더라도 좋은 곳이 있으면은 그곳부터 가시는 게 우리가 이제 친일파의 후손한테 조금이라도 경제적 이득을 덜 주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저는 요 남이섬을 찍은 사진이 이거에 뭘로 찍었냐면은 순실전자 갤럭시 S8로 갤럭시 S8로 찍은 거거든요. 네, 저는 삼성전자도 불매운동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특히 핸드폰. 다른 거는 안 사. 삼성전자 제품 다른 거는 안 사는데, 왜냐면은 다른 거는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백색가전 제품이든 TV가 됐든 이런 거는
LG전자 제품도 제가 평가를 하기에는 LG전자 게 더 좋아요. 예. 냉장고가 됐든 세탁기가 됐든 뭐 TV가 됐든 이런 삼성전자의 많은 제품들 뭐 메모리 카드도 있고 뭐 하드디스크도 있고 카메라 이제 요새 삼성에서는 카메라 안 팔지. 하여튼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전자제품은 제가 삼성 거를 전혀 안 사는데 핸드폰은 이게 넘사벽이더라고. 제가 LG 전자폰을 한 6년 동안 썼어요. 뭐 G1도 써보고 옵티머스 LTE도 써보고 G2도 써보고 G3도 써보고 G 프로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AS 센터를 너무 자주 가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한번 노트5를 제가 당시에 그 펜 노트5에 펜을 써야 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펜 때문에 노트5를 사서 썼는데 제 기준으로는 LG폰보다 좋더라고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삼성 폰을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LG폰 더 이상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그 뒤는 노트5 쓴 다음에 갤럭시 S8을 쓰고 있습니다. 뭐 욕하려면 욕하시던가. 근데 귓방망이로도 안 듣는다는 거죠는. 예. 그렇다고 그럼 아이폰 쓸까? 아이폰은 뭐 깨끗합니까? 그 아이폰 만드는 중국의 팍스콘 공장에서는 그냥 노동자들이 1년에 수백 명씩 자살하고 죽어나가는데, 예. 그거 원청이 애플인데 그거 제대로 바로잡지도 않고, 그 애플도 물론 수실전자가 더 나쁜 놈이긴 하지. 어찌됐든 뭐 불매운동에 관한 썰은 여기까지 하고, 야, 밑에 이니지니 홀링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홀링님으로 뇌에 저장되어 있는 김반장님, 팟캐 리네이밍 기념 여행 가셨나 보네요. 저도 공지계좌로 기념 선물 보내요. 선물이란 좋은 것이죠. 영화 자백을 계기로 시작한 뉴스타파 후원. 좀 전에 중단 통보하고 극딜 덩거당으로 갈아탑니다. 예. 그래요. 뭐 뉴스타파보단 여기에 후원을 하시는 게 뭐 좀 더. 뉴스타파는 뭐 정의당 지지자들이나 뭐 비지충들이 많이 후원하라고 하세요. 예. 굳이 문구 로서리들이 걷다가까지 후원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닉네임 선물에 감동이 극달하여 1년치 선납. 1년치 선납. 실제로 제가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1년치 선납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래저래 홀린 점점점. 근데 이게 재밌었던 게 마침 제가 그 남이섬에서 단풍놀이를 끝마치고 속이 출출해가지고 이제 뭐 남이섬에서 많이 좀 걸어다니다 보니까 속이 출출해가지고 닭갈비집을 들어갔죠. 밥을 먹으려고. 근데 씨발 닭갈비집을 들어가는데 이게 관광지 앞에 있는 닭갈비집이라서 그런지 닭갈비가 1인분에 11,000원인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닭갈비를 먹으러 들어갔다가 이게 내가 과연 10,000원이 넘는 닭갈비를 먹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회의감이 들어서. 근데 그렇다고 뭐 다른 데 가봤자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그 관광지 앞에 있는데 다 가격 담합해가지고 비슷한 가격이고 뭐 퀄리티도 다 비슷하고 다른 데 들어가봤자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거기에 앉았다가 10,000원 넘는 닭갈비는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7,000원짜리 황태 해장국을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하고 나서 이 극딜 스테이션 댓글 게시판을 보다 보니까 이니지니 홀링님이 1년치 후원금을 선납을 하신 거를 알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이걸 보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서 저기요 황태 해장국 취소하고요 닭갈비 주세요. 그러고 바로 닭갈비로 메뉴를 갈아탔습니다. 정치신세계 멤버분들은 그 낙전 특집 수익으로 뭐 요즘에는 뭐 드셨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권갑장 시절에는 김밥 한 줄씩 먹고 녹음했거든요. 예. 뭐 가끔가다 뭐 이렇게 뭐 끝나고 나서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뭐 있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김밥 한 줄 먹고 녹음을 하던 그 뭐 2,000원이었나 2,500원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낙전 특집 덕에 CU의 도시락을 드신 다음에 뭐 그런 개념인 겁니다. 이렇게 후원금을 쏴주시고 그러면은 황태 해장국 먹으려다가 이제 11,000원짜리 닭갈비 한번 먹고 김밥 한 줄 먹으려다가 CU 도시락 한번 먹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덕분에 닭갈비 잘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크리터 린드님이 데이트 가셨나 보다 로맨틱 하시네 그러셨는데 데이트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 갔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어디 가는 걸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혼자서 잘 다녀왔고 닭갈비도 혼자서 잘 먹었고 혼밥 혼술 되게 즐기는 고독한 차가운 제천의 남자죠. 제가 차제남 차가운 시골남 시골에 살고 있지만 차갑지만 내 고양이들에겐 따뜻하겠지. 뭐 이런 남자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김반장의 극딜 스테이션을 이게 방송을 하면서도 그냥 하지 말까, 방송 접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리저리 홀리님께서 1년치 후원금을 선납을 하신 관계로 제가 오늘부터 1년 동안은 방송을 계속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1년치 후원금을 납부를 하셨는데 후원을 하셨는데 그 전에 닫으면은 이게 뭐 무슨 왜 헬스클럽 1년치 회원권 끊게 만들어 놓고 뭐 3개월 있다가 헬스클럽 부도 내고 도망가는 뭐 그런 거 같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이 10월 31일인가요? 10월 31일이니까 내년 10월 말까지 1년 동안 방송을 더 하는 걸로. 여러분 이리저리 홀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이 김반장의 극딜 스테이션 이 방송의 생명을 무려 1년을 연장을 시켜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닭갈비도 감사하고. 뭐 후기들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재밌어 하자고 내가 다음 방송으로 아껴놔야 되겠다. 김반장이랑 김프로랑 헷갈리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 재밌어가지고 제가 다음 방송에서도 썰을 풀게요. 뭐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뭐 오늘도 1시간 넘겼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제 방송이. 어저께 방송도 딱 1시간 뭐 됐으니까 제가 3일 연속으로 1시간이 넘는 방송을 혼자서 녹음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대단하죠? 그것도 3일 연속으로.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딱히 별로 준비 안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안희정이랑 정의당 같은 애들 지지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지지할 거면 내 방송 듣지 마. 안 들어도 돼. 듣지 마. 혹시 뭐 그 전에 후원금 쏜 거 있으면은 그거 후원금 저한테 보낸 내역 있으면은 제가 환불해 드릴 테니까 그 팟빵으로 30% 들어간 건 제가 못 돌려드리겠고 그거는 팟빵 가서 받으시고 후원금도 제가 다 반환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듣지 마세요. 안희정이랑 정의당 지지할 거면 죽는다 진짜. 그런 분들 별로 없을 거야. 내 방송 듣는 분들은 다 나만큼 똑똑하고 나보다 다 똑똑하신 분들이 들으시니까. 그럼 또 다음 방송에서 삘 꽂힐 때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회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자신의 방송에서 드러내게 만들어서 지난 대선 경선 때 오지게 까먹었던 점수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요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정치 신세계에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그만두고 난 직후인가 그때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 그 박원순 서울시장 초대하면서 뭐 요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초대를 할 때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이제 같이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아니면은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제가 나가기 전에 그 에피소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왜 고민을 했느냐. 이게 뭐 어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세탁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취지로 비춰질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물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박원순 후보를 초청한 게, 뭐, 박원순 후보만 초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치 신세계에서 당시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선을 치렀던, 또는 이제 경선을 치르려고 폼 잡다가 이제 직전에 이제 지지치고 물러간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 경쟁 후보들한테 다 오퍼를 넣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희정 지사 측에도 정치 신세계에 한번 출연해라.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고,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다만 출연을 하겠으나 현재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관계로 뭐 어떤 일정이 소화가 된 후 언제쯤 출연을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나름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전이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출연은 안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실제로 출연을 했고요. 예. 나름 그쪽에서는 나름 신경을 써가지고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그 오퍼를 넣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이제 정치 신세계와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거죠. 안희정 지사 쪽, 나름대로, 예, 충분히 그쪽에 전달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퍼를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직접 넣은 건 아니라서, 그냥 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제 기억이니까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때 느꼈던 게, 아직도 삐져 있구나. 뒤끝 쩔구만, 진짜.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죠. 야,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속이 권갑장보다 더 밴댕이 소갈딱지인 거야. 에? 권갑장에서는 솔직히 뭐 빡치였으면 우리가 훨씬 더 빡쳤지. 에? 우리는 안희정 경선 같이, 결선 투표 같이 올라가면 재밌겠다 소리 한 죄로 거의 방송 접을 뻔하고 초토화되고 재생수 순위 반토막 나고, 그 정도로 우리는 안희정 지사한테 선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 뒤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개뻘 소리들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가 돌아선 거지. 근데 우리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신세계보다 훨씬 네임드고 권위 있고 안희정 지사랑도 개인적으로 친한 김어준 총수가 불러가지고, 부르자마자 지난 대선에 대해서 뭐 할 말 없냐, 이거는 뭐 대놓고 너 여기 와가지고 반성 한번 하고 오지게 한번 하고 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하잖아.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보면 거기 북산의 농구팀 감독인 안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뭐 성도 안 씨네. 그 안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북산 고교에 취임을 했을 때는 되게 인자하고 덕장으로 그렇게 코칭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엄청난 스파르타식 훈련을 강요를 하고 선수들 잡아 조지고 조직력 강조하고 완전히 토 나올 때까지 훈련시키는 그런 호랑이 감독으로 유명했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호랑이 감독 시절에 조재중이라는 그 유망주가 있었는데, 조재중이라는 유망주가 그 안 선생 밑에서 토 나올 정도로 훈련하다가, 내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 농구를 해봤자 나한테 발전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튄 거죠. 미국의 뭐 대학으로 간 거죠. 농구 대학으로 갔는데 거기로 가서 이제 뭐 그냥 쩔이 된 거지. 근데 이제 그 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조재중이라는 그 유망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깊어서 그 조재중이라는 유망주가 미국 대학에 가서 훈련하고 경기하는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로 구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안 선생이 했던 대사가,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뭐 이런
대사를 치는데, 제가 요 파파이스 안희정 출연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정확하게 그 생각이었죠. 아,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결국 김어준 총수가 그렇게 이제 판을 깔아줬는데, 이제 자기가 그 판을 고의 꾸깃꾸깃 접어가지고 내팽겨친 거 아니에요? 예. 막 승질내면서, 예. 오늘 뭐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인사나 하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고 지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뭐 실질적인 메시지는 그거인 거죠. 내가 치킨도 닥쳐 튀겨가지고 왔는데 너 왜 자꾸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니? 이런 시그널을 보였었고, 그래서 뭐 저는 나름 지금 이 순간 그 파파이스를 보기 전까지는 그나마 1g의 어떤 그 기대는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대선 경선 치르고 나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았을까? 1g 정도. 뭐 이제 앞으로는 뭐 기대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1g마저도 사라졌고,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 파파이스 출연본에 그대로 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뒷부분에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편집한 부분이에요. 충남지사 3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도전하기 위해 뭐 충남지사를 그만하고 재보궐선거를 나간다던가 뭐 당대표에 나간다던가 뭐 하여튼 대권 행보를 걸을 것이냐, 이런 질문에 이제 즉답을 피하면서 하는 비유가 대한민국에 17개, 17개의 시도가 있는데 자기는 그 17개 중에 한 반의 담임 선생이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부임이 될지는 모른다라는 비유를 썼는데, 와, 저는 이 발언 보고서 이 발언 하나에 안희정의 에센스, 본질, 정수가 녹아들어 있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권자들을 학생으로 비유를 하고 자기를 그 유권자들을 가르치는 담임 선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정치인이라는 새끼가? 제가 엔간하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좌희정 우광재라고 불리웠던,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10여 년 동안 모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깜빵도 뭐 한 1년인가 갔다 왔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어쨌든 같이 일을 했고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 존칭을 쓰려고 노력은 했으나,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안희정 지사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리스펙트나 존중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 발언을 보고 나서는 그래요. 아니, 씨발. 지가 시민이랑 국민들을 지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학생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왜 그자를 존중을 해줘야 되죠? 씨발.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보다 내가 정치를 더 잘 알아. 나뿐만이 아니라 문구로 소리들 못 따라와요. 안희정 지사는 저랑 그 공갑장이랑 친한 뭐 한 분 계시는데, 아이디가 산재비라고 뭐 한자로 써가지고 검색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페북에다가 쓴 글이 있어요. 어저께인가 제가 봤는데, 아마 그 양반이 내가 기억하기로 안희정이랑 동갑인가, 동갑은 아니구나. 같은 대학교인가? 고려대에 나왔나? 하여튼 그럴 거야. 그래서 뭐 나름 뭐 안희정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양반도 이제 파파이스를 본 거지. 파파이스를 보고 나서 자기 페북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안희정은 우리 진도 못 따라오겠네. 딱 이렇게 쓰셨더라고.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블라블라 쓰셨는데, 한번 찾아볼까? 잠깐만요. 네, 여기서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파파이스를 청취했다.
안희정은 우리들을 못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 즉 나가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래는 어떤 아줌마 사이트의 의견인데 뭐 여초 커뮤니티 중에 한 군데인가 보네요. 진심으로 안희정을 아끼고 지지하는 어느 아줌의 안타까운 글을 3번 반복해서 읽어봤다. 그러고 요 밑에 이제 그 본인이 퍼온 글이 있는데, 왜 자기 틀을 못 깰까요? 말투부터 좀 친화적으로 고치고 안철수랑 뭐가 다르냐는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두리뭉실. 예, 제가 요 부분 편집해가지고 넣지는 않았는데 파파이스에 요 부분도 나오죠. 안철수의 새정치와 안희정의 새정치는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첫 번째는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안희정이랑 안철수가 다르고, 두 번째는 안희정과 안철수가 살아온 길이 다르다고 그러고, 세 번째 때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예. 뭐 명쾌한 답은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예. 그 뒤에 요 아줌머니의, 예, 글이 계속 이어지는데, 참여정부 시절의 깊은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려다 보니 대인배의 틀에 갇혀버렸나 싶기도 하고, 원래 좋아하던 정치인이라 미련이 남아서인지 자꾸 희망을 가져보게 되긴 하는데, 어제도 그냥 슬퍼지기만 하고, 마음 같아선 김어준이 데리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트레이닝 좀 혹독하게 시켜서 현실 정치인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예, 요 다음은 이제 요 산재빈님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민주당 내 경선 이후 벌써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다. 허나 그는 학습, 회귀하지 않았다. 이 양반 쓸데없이 한자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이게 회귀가 뭔 소리야. 복귀도 아니고 하여튼. 친노 시민들이 다 돌아섰죠. 대부분의. 대가리 나쁜 일부를 제외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사태가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권갑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일단 궁금했어. 이거는 아직까지도 나름의 미스테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안희정 지사가 저러는 게 어떤 마키아벨리즘의 발로인가, 아니면은 정말 저게 진심인가, 또는 저게 머리가 나빠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저러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가피님이랑 저랑 계속 논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게 일부러 그러는 걸까? 본심은 저게 아닌데 일부러 저러는 걸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본심이 저게 맞을까? 또는 저게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저 지랄을 하는 걸까? 대가리가 너무 좋아서 저 지랄을 하는 걸까? 어찌됐든 대연정 발언이니 선의 발언이니 하면서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이 중도층 쪽에서 지지율을 좀 끌어와가지고 지지율이 오르긴 했거든요. 안희정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궁금했어. 안희정 지사뿐만이 아니에요. 안희정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박원순한테도 궁금했어요. 한번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 너 왜 그러냐고 그때. 예, 김어준 총수가 안희정 지사한테 물어본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너 그때 무슨 심정으로 왜 그런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니? 이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쪽은 바로 응답을 해서 정치신세계에 출연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기로는 저는 그 인터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박원순 시장은 정치신세계 방송 나와서 나름 상당히 쿨하고 깔끔하게 본인의 대선 시절, 대선 경선 때에 정신 나가가지고 했던 짓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식의 애티튜드를 보여줬어요. 이재명 시장 쪽은 그 뒤에 어떻게 흐지부지가 됐는지 그 뒤 일은 제가 정치신세계를 나온 이후의 일이라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정을.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는 단계까지 갔다가 이게 성사가 안 된 것이고,
근데 이 안희정 쪽은 그냥 씹은 거야, 씹은 거. 뭐, 출연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십 한 거죠, 일십. 듣고 씹인 거죠. 이거는 씨발, 기본적으로 매너가 아니지, 씨발. 뭐, 어쨌든 요거는 제가 기억하는 후일담 내용이고, 뭐, 제 기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제 기억이 다르면은, 뭐, 권순욱 논설위원님이나 윤가피님이 뭐, 정정을 해주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뭐, 제 방송 별로 안 올라올 때마다 다 듣고 있는 거 제가 아니까 지금 요 방송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마 한 6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정치 신세계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6월 달쯤, 6월 한 말쯤이었던가 7월 초쯤이었던가 그때쯤 이제 새 후보한테 다 오퍼를 넣었던 거죠. 근데 안희정 쪽이 유일하게 씹었고. 근데 뭐 내가 그 안희정 쪽이 씹었다고 기분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서 그 안희정의 그 본질을 또 한 번 본 거지. 아, 존나 뒷글 쩌는구나. 그게 뭐 안희정 본인의 그게 아닐지라도 안희정 본인은 이 사실을 뭐 알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찌됐든 그쪽 라인에서 이게 커팅이 된 거 아니야. 그쪽에 어떤 애티튜드, 꽁 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4개월이 지난 후 파파이스의 권갑정의 정치 그 대선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대선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 건 없었어요? 많이 배웠고 또 저의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데도 많은 부분 부족했다는 걸 많이 깨닫고, 예, 그걸 많이 느낍니다. 대선이 지나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아, 이거는 내가 배웠다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혼날 때 잘 혼나야 되더라고요. 혼날 때 잘 혼나야 된다. 나의 주장이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때 어떻게 서로 이해를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게 다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왜 그렇게 문재인한테 덤볐을까 이런 건 없어요? 이거 넘어지지 않을 벽에다가 괜히 힘 빼고 밀었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오늘 마지막 회라서 인사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꼬셨어요. 인사만 하고 가라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그 다음의 목표는 차기 대권 후보입니까? 대한민국 17개 시도로 치면은 제가 어느 한 반의 담임선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부임지가 어딘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 담임을 좀 맡고 있고, 이 담임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생각, 이것 외에는 사실상 지금 다른 생각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딜 스테이션의 김반장입니다. 예, 오늘 오프닝으로는 파파이스 마지막 방송에 안희정 지사가 출연을 했는데, 그 출연분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들을 조금 편집해가지고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게 저작권에 걸리려나 모르겠네. 예. 한겨레 파파이스 마지막 방송 김어준 총수가 여러 인물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토크를 하는데 그 중에 안희정 지사가 있었고 안희정 지사가 도착하자마자 김어준 총수가 물어보죠. 지난 대선 때 뭐 잘못한 거 없었냐고. 예.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제대로 즉답을 안 하고 또 항상 그러듯이 소위 우리 안철수식 화법으로 굉장히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김어준 총수가 재차 질문을 던집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정신 돌아오고 나서 뭐 어떻게 반성을 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죠. 정신 돌아오고 나서라는 표현을 총수가 쓴 거는 한마디로 너는 그때 대선 경선할 때 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디스였던 거죠. 예.
거기에도 이제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즉답을 안 하고 또 안철수식 화법으로 일관을 하니까 김어준 총수가 재차 콕 집어서 내가 왜 그렇게 문재인한테 덤볐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름 우리 저 선의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시죠. 안희정 지사가. 김총수의 선의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그 김어준 총수가 파파이스 마지막 방송하면서 이제 그만두기 전에 안희정 지사한테 일종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지난 대선 경선 때 했던 개뻘짓들, 개삽소리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반성을 하고 성찰을 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한 의도가 첫 번째는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이제 제대로 성찰이 되어 있고 복귀가 되어 있고 반성